장난칠라나? 짜잔, 딱 시작하면 되겠다, 이제. 우리 이거 내신 대비 들어오기 전에 독서 훈련 좀 하지 않았나요? 네. 그거 써먹어도 돼요. 어차피 모의고사 글이기 때문에 수능 출제 원리랑 똑같이 작동합니다. 이 지문은 사회문화 테마고요. 저랑 따로 훈련한 테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변함없어요. 처음에 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에서 파생된 내용들을 분류하면 끝나는 글입니다.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자, 다만 제가 맨날 했던 얘기가 지문 읽을 때마다 뭐부터 하라고 했어? 1문단에서 미션을 찾으라고 했었죠. 1문단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뭔 말하는지 알고 읽으면 더 편해요. 자, 시간 조금 들 테니까 1문단만 빨리 읽어봐요. 1문단을 읽어. 미션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잘 읽었어요? 1문단만 읽는데 미션 보이시나? 정보가 분류된 거는 보실 수 있죠. 거기까지. 그럼 됐어요. 거의 다 한 거야. 합리적 행위를요, 포괄적 합리성, 그리고 제한적 합리성 나눴다고 했거든요. 님들아, 나눴다는 거는, 굳이 나눴다는 거는 우리 보고 뭐 캐치하라는 거예요? 공통점? 차이점. 차이점만 보이시면 돼요. 그럼 이 지문 끝나. 진짜. 미션은 맨 마지막 문장에 달려줬어요. 아, 이거를 국제적 사회 외교정책 적용해봐야지. 그러면 이거 적용할 때 요거 적용하고 요거 적용할 건데 뭐가 다른 건데 그게 끝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자, 포괄적 합리 내가 줄여줄 안 읽을게. 키워드만 몇 개 보자. 1문단 다 읽었지? 같이 가볼게. 일단 이 구조 이따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봐봐. 자, 1문단에 세 번째 줄 볼게요. 점을 제시했다. 먼저 포괄적 합리성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자가, 자 여기다 밑줄 쳐봐요. 분명한 목적, 좀만 더 갈게.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여덟 밑줄. 모든 방안. 뭐가 핵심일까요? 읽어보시면 눈치채지 않았나요? 바로 모든입니다. 모든 방안을 볼 수 있대요. 됐죠? 이게 키워드야. 됐어. 그래서 자, 그리고 하나만 더. 1문단, 계속 1문단에서 다섯 번째 줄 가봐요. 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이러한 경향이, 여기다 한 번 더 밑줄.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 행위자가 누구냐? 김봉수냐, 현종이냐, 홍상수냐,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모든 방안을 고려해서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를 한대요. 그래서요, 이 차이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한적 합리성은 뭘까요? 이거에 반대말을 해줄 거예요. 모든이 아닐 거야. 근데 이름이 스포 아니야? 제한. 네, 모든 방안이 아니라 그냥 쉽게 이렇게 제한된 방안. 모든 방안을 고려할 수가 없대. 제한된 방안을 고려해야 돼. 됐어요.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이게 1문단 끝이. 예상해볼까요? 예측하며 읽기?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추론적 읽기 있잖아. 추론해봐요. 국제사회 외교정책이 한대요. 포괄적 합리성을 가진 걸로 접근한다면 사람들이 외교를 어떻게 하는 거야? 모든 방안을 고려해서 가장 효용이 큰 합리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할 거고요.
만약 제한적 합리로다가 여길 본다면 모든 국가들이 모든 방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주어진 제한된 조건 안에서 선택을 할 것이다. 외교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끝났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 말인지 한번 보러 갑시다. 아, 참. 그래도 체크는 해야겠죠? 1문단에 6번째 줄 봐봐요. 반면, 이런 말이 중요하죠. 반면, 찾았어? 1문단 6번째 줄, 반면. 제한적 합리성은, 뭐라고 하는지 보자.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데 있어 지식과 인지 능력에, 여기다 밑줄, 한계. 됐죠? 한계가 있다. 제한된이라고 안 하고, 정확히는 한계가 있다. 모든 방안을 구성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2문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볼 거 없어? 참. 내가 깜빡한 거 있다. 미안하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잠깐만.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그건 맨날 떨어지는 것 같다. 가진 정보와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가진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등 여기다 밑줄.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이거랑 지금 상대말인 거 보이세요? 아까는 누가 하든 행위적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나라고 했잖아. 행위적 특성이랑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는 알아야 한대요. 이 말이 뭐야? 모든 행위자가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야? 아니지. 각자 행위자가 알고 있는 정보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각각 어떤 제한 한계가 있는지 각각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알 필요가 없다. 여기는 행위자가 어떤 특성을 가는지 알 필요 없다. 여기는 알아야 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목적도 같은 문장이었거든 방금. 목적과 행위자 특성을 알아야 된다. 이 목적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야? 분명하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행위자마다 다르다. 이 얘기였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매칭이 될 거예요. 2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문단은 포괄적 합리성을 적용한 이론이네요. 가볼게. 자, 이거 내가 읽어볼게. 방금 했던 말 그대로 있을 거야. 그냥 그 처음부터 읽어볼게, 빨리. 그중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 바탕으로 정책 행위 설명. 이 모델은 밑줄. 결정된 정책 행위가 특정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 자, 그럼 뭐야? 이 어떤 정책 행위, 국제 외교 정책이겠죠? 그 정책을 했으면 이 포괄적 합리를 적용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그 정책은 무조건 최대 효용이 있다고 전제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최대한의 효과구나. 라고 하면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저기 다섯 번째 줄 봐볼래요? 다섯 번째 줄 끝부분, 2문단 다섯 번째 줄 끝부분. 이때 행위자는, 자, 비추쳐봐요.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 내리는 존재. 좀만 더 볼게요.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전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됐을까요? 잠깐 일관된 경영으로 결정한대요. 항상 똑같다는 거야. 누가 있든. 왜? 이미 최적의 효율의 선택을 했으니까. 자, 됐습니다. 됐어요. 끝났고요. 3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이제 적용을 해봤거든. 포괄을 적용해봤는데 다른 특성들은 같고 뭐가 더해지냐면 한계점도 같이 나와요. 문제예요, 문제. 한계점이 나와. 3문단 첫 줄에 한계 있는데 읽어보실래요? 뭐야?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거는, 즉 포괄적 선택 합리를 설명할 수 없대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뭘로 읽혀야 돼?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사래. 포괄에서 벗어난 거야, 포괄이 아닌 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
뭐 말하는 거겠어요? 제한적 합리성에 따른 정책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제한적 합리적 정책이 뭐였는데? 제한되어 있는 한계점으로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대요. 예,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한 조직과정 모델을 한대요. 여러분들 이제 3문단 제가 읽을 시간 좀 드릴 건데요. SOP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게 뭔지 캐치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3문단 시간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잘 읽었을까? 보이세요? 한계점은 문제를 의미합니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하니까 이제 읽을 이 3문단 내용은 포괄적 합리성으로 결정한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를 해결 보완하는 대책일 거예요. 정책일 거예요. 자, 따라와 보세요. 세 번째 줄 이 말이 싹 보여야 되는데 3문단의 세 번째 줄 여기까지만 좀만 집중해봐. 보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밑줄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이게. 정책 행위의 목적보다는 그 정책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주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면 안 되고 딱 와닿아야 돼요. 목적보다는 아까 그 정책의 그 정책 행위가 목적이 뭐야? 이걸 안 본대요. 여기서는 왜? 아까 뭐라고 했어? 포괄적 합리는 목적을 캐치해야 돼요.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제한적 합리성에 있다는 정책은 목적도 알아야 된대요. 왜? 달라서. 뭐에 따라? 제한되고 한계 있는 정보 방안, 제한된 정보로 인한 목적과 행위자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로 좀 목적 그때 바뀐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것보다 이 목적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이 정책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 나온 건지 그 조건, 제한된 조건을 아는 데 집중하면 돼요. 됐을까요? 다 됐어. 자꾸 아까부터 다 됐다. 이 제한된 정보로 인해서 행위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목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적을 캐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난 건지, 뭐 때문에, 어떤 정보만 알고 있길래 이 목적이 나온 건데 라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시한 게 바로 SOP였습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가이드라인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인데 문제는 이 기준은 여기 와보세요. 자, 3문단에 위에서 완전 중간이니까 잘 따라봐. 3문단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볼게요. 국가의 라는 말로 시작하네요. 자, 가볼게. 국가의 의도에 맞게 완전히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밑줄 쳐봐요. 국가는 조직이 SOP에 따라 처리한 제한된 정보만. 됐지? SOP로만 따진 제한된 정보만으로 계속 밑줄 칠게요. 정책 행위를 탐색하고 결정한다는 점. 됐죠? 제한된 정보만으로 SOP에 맞춰서 처리를 해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해됐을까? 이거의 문제는 뭘까요? 심플한데 제한된 거니까 가장 최적의 효율을 못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효용이 가장 큰 거를 결정하기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이어집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아니, 계속 읽지 말고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자, 3문장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기보다 일상적인 SOP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 계속 가볼게.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조직 과정 모델은, 자, 밑줄 쳐봐요. 여기서부터. 조직이 최적의 방안을 찾기보다, 최적의 방안? 예. 포괄적 합리성에 따른 정책. 그거 하기보다는 SOP에 부합하는, 즉, 제한된 정보로만 처리하는 SOP에 부합하는, 자, 이 작은 따옴표 이제 느낌 오시나요? 그만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워. 그만하면 됐다. 이게 최고야가 아니야. 야, 이 정도면 됐지 뭐. 그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밑줄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문제 나와요. 뭐야? 최적의 효용이 안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을까? 각각 정책을 결정할 때 두 가지 관점을 지금 적용시켜서 봤는데, 각자 뭐 문제와 해결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게 더 우월하고, 어떤 게 더 열등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각자 속성, 각각의 특성 때문에 차이로 인한 각각의 부족한 점들이 드러날 뿐, 뭐가 더 우월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됐을까요?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최적의 효용을 찾기 위한 합리성은 포괄적 합리성 괜찮죠? 예, 그러면 모든 방안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겠군 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떤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포괄적 합리성을 가진 정책 결정권자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상황이 지금 급박이 변하니 이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고의 선택을 해보자.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제한적 합리성에 따른 정책 결정자인 거야. 됐을까요? 무슨 낚시 포인트인지 느껴져요? 지금 내가 하나 낚시 하나 던진 건데. 최고의 선택을 해보자. 이 말에 낚이지 말라고. 앞에 무슨 조건인지를 봐야 돼. 모든 걸 따져서 최고의 선택을 하자라고 하는 건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자는 건지 달라집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끝났어요?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보니까 참 좋다. 뻘뻘뻘 하면서 의의 설명하면서 끝납니다. 됐지? 그래서 구조 이렇게 나오고요. 적용했을 때 각각 차이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단별로 핵심 키워드는요. 다음 장 보시면 정리되어 있어요. 4쪽, 5쪽 보시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 읽어볼 시간에 그냥 지문 읽어보는 게 낫겠다. 우리 문제 조금만 풀어보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평에 나왔던 변형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1번에서 5번이거든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이 시간이 되면 다 주무시더라고요. 자, 주무실 시간과 문제 풀 시간 섞어서 드릴게요. 문제가 한 30개쯤 있을 거야. 20개 있네. 저랑 학평 변형 문제만 같이 해결하고요. 나머지는 과제예요. 자, 5번까지 풀어주세요. 8쪽에 5번까지. 지금 시간이 25분이니 문제 5분 푸시고 10분 쉬면 되니까 우리 40분에 이어서 합시다. 자, 빨리 풀고 채점해보세요.